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정말 총칼 없는 전쟁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리버풀과 첼시의 결승전이었습니다. 양팀이 치고받는 격렬한 축구로 팬들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요. 게다가 양팀 골키퍼들의 선방쇼가 엄청났던 경기였습니다. 리버풀이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연장전 끝에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첼시와 리버풀의 카라바오컵 간단한 주요 장면 전해드리고요. 리버풀 클롭 감독의 우승이 영화 같았던 이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최전방은 잭슨을 출격시켰습니다. 2선은 스털링, 갤러거, 팔머를 배치했습니다. 3선은 카이세도와 엔조였습니다. 포백은 7웰, 코릴, 디사시, 구스토가 지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페트로비치가 꼈습니다. 이에 맞서는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스리토벤은 디아스, 가포, 엘리엇이 출격했습니다. 2선에는 흐르반 베라우, 엔도, 메갈리스터를 배치했습니다. 포백은 로버트슨, 반다이크, 코나테, 브래들리가 지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켈러가 꼈습니다. 양팀은 부상자가 참 많았습니다. 첼시는 리스 제임스, 티아고 실바 등 경험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했습니다. 리버풀도 살라와 아놀드, 조타, 누네스 등이 부상으로 결장했죠. 두 팀 모두 가용 가능한 자원으로 최상의 경기력을 끌어내야 했는데요. 게다가 이번 경기는 3년 만에 돌아온 리그컵 결승 리턴 매치였습니다. 이전 대결에서는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갔죠. 특히 첼시 입장에서는 이전 결승전 패배를 뼈아프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로망 구단주와의 결별과 새로운 구단주의 부임, 감독 교체, 엄청난 이적료로 선수들을 영입했음에도 결과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결승전은 감독들의 입장이 상당히 드라마틱해서 흥미를 끌었는데요. 최근 입지가 흔들리는 포체티노 감독, 그리고 이번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나는 클롭 감독의 대결로 전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두 팀 모두 이악물고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어 특히나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일격을 날린 건 리버풀이었습니다. 전반 13분 메갈리스터가 장기인 중거리포를 날렸지만 골키퍼 정면에 막혔습니다. 30초 뒤에 날린 디아즈의 슈팅도 페트로비치의 선방에 막혔죠. 첼시 페트로비치 골키퍼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하지만 리버풀의 켈러 골키퍼의 선방도 대단했습니다. 전반 19분 리버풀 박스 안 문전 혼전 상황에서 팔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팔머가 1대1 상황에서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지만 켈러 골키퍼가 몸을 던져 선방에 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전반 26분에 흐라반 베르가 부상을 당해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결국 가용 자원이 부족한 리버풀은 고메즈를 교체 투입시켰습니다. 클롭 감독은 이 상황에 큰 불만을 표출했으나 레드카드는 없었습니다. 리버풀이 부상과 교체로 어수선했던 탓이었을까요? 첼시가 전반 31분 리버풀에게서 틈을 만들어냈습니다. 잭슨이 우측에서 기가 막히게 날린 낮고 빠른 크로스를 스털링이 마무리했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매우 큰 타격이었는데요. 하지만 VAR이 역시나 첼시에겐 걸림돌이었습니다. VAR 결과 침투하던 잭슨이 오프사이드 선언이 되면서 스털링의 득점은 취소되었습니다. 스털링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게 실화야? 라는 표정을 지은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리버풀도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있었습니다. 전반 39분에 리버풀의 학포가 완전한 헤더 찬스를 맞이했으나 골대를 강타했죠. 전반전은 좀처럼 양팀의 골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이 경기 막판에 득점에 성공할 뻔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슈팅을 날렸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의 엔지 감독이 영입을 노리는 갤러거가 6탄 방어로 막아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벤치르웰과의 경합에서 시작된 장면이 양팀의 신경전까지 끌어내면서 경기장을 완전히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거 뭐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그야말로 전쟁이 따로 없는 경기였습니다. 전 두 팀의 팬이 아니라서 편파는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전반전 주요 통계 살펴드리겠습니다. 점유율은 리버풀이 54%로 리드했고 기대 득점도 0.89로 첼시보다 더 득점에 가까운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리버풀이 슈팅 8개로 3개인 첼시보다 앞섰고 유효 슈팅도 3개로 2개인 첼시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나 빅찬스는 첼시가 2개로 1개인 리버풀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에만 반칙이 17개나 나올 정도로 결승전은 치열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양팀 감독이 어떠한 전략을 짜서 나올지 매우 궁금했는데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경기를 보는 리버풀의 레전드 달글리시와 이안 러시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레전드들의 입이 바싹 마를 만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51분 첼시의 결정적인 역습으로 리버풀 박스 안에서 갤러거가 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엔조에게 패스를 건네는데 어이없게도 엔조는 백힐로 마무리했고 슈팅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엔조의 플레이가 리버풀의 자신감을 불어넣었을까요? 59분 프리킥 상황에서 반다이크가 완벽하게 헤더를 따내면서 선취골을 넣었습니다. 리버풀 팬들의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의 골을 막은 것도 VAR이었습니다. 엔도가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골이 취소가 되었죠. VAR이 양팀의 득점을 한 골씩 앗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8분에는 첼시 팬들의 속이 터질 만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디사시가 골문 앞에서 갑자기 찾아온 찬스에 당황해 슈팅을 아리랑 볼처럼 띄워버렸습니다. 디사시가 페트로피치 골키퍼가 볼을 잡아내는 걸 지켜보는 장면이 너무 재밌었네요. 하지만 후반 막바지에는 첼시의 기세가 무서웠는데요. 75분 첼시의 갤러거가 골에 근접한 슈팅을 한번 날렸습니다. 팔머의 크로스를 그대로 다이렉트로 슈팅했지만 골대에 맞고 나갔습니다. 정말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양팀의 치열한 경기입니다. 근데 후반전 막판 첼시 팬들의 속을 뒤집어 놓은 건 또 갤러거였습니다. 갤러거는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1대1 찬스를 84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약한 슈팅이 골키퍼 발에 막히면서 득점이 날아갔죠. 바로 1분 뒤에 또다시 득점 기회를 날린 것도 갤러거였습니다. 박스 안에서 완벽한 슈팅 찬스를 잡은 갤러거였는데요. 갤러거의 슈팅은 골문 밖으로 한참 나가버렸습니다. 91분에는 리버풀의 켈러 골키퍼가 첼시의 3번의 슈팅을 막아내는 선방쇼까지 펼쳤습니다. 결국 경기는 연장으로 갔고 카메라는 갤러거를 집중해서 잡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정규시간 90분 최종 XG 값이었습니다. 첼시가 2.08이었고 리버풀은 1.33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을 합쳐 3골 이상 나와서도 이상하지 않을 통계였습니다. 연장전에도 양팀 골키퍼들의 선방쇼가 나왔는데요. 93분에는 페트로비치가 단스의 헤더를 손끝으로 쳐냈습니다. 그리고 111분 마두에케의 슈팅은 리버풀 켈러가 선방에 냈죠. 114분에는 페트로비치가 들어가는 볼을 거의 빼낸 수준으로 선방에 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클럽을 향해 우승컵을 안겨주겠다는 리버풀의 캡틴의 의지가 결국 결실을 받습니다. 반다이크가 117분 코너킥 상황에서 멋진 헤더골로 결국 득점을 터뜨리고 말았죠. 반다이크가 정말 잘 잘라 들어간 헤더였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리버풀 캡틴이 클롭이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도록 집중력 있게 득점을 뽑아낸 것입니다. 클롭 감독은 리버풀 구단을 떠나면서도 무관에 실패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리네요. 근데 토트넘의 손흥민 동료로 이번 여름 갤러거 괜찮을까요? 갤러거가 골찬스 하나만 살렸어도 경기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말입니다. 역시 징크스는 무섭네요. 리버풀 팬들에게 우승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